아버지, 어떻게 어머니 기일에 그런 말씀을? 그래. 오늘이 딱 말하기 좋은 날이다. 엄마한테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거야. 서로 어른으로서 인연을 맺는 거지만 재산 문제는 확실히 해야죠. 신혼여행 하와이로 가자는데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구나. 아버지, 그분이 2달 만에 아버지 통장에 돈을 다 들고 사라졌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외로움이 만든 잘못된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가슴 아픈 배신.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더 단단해진 우리 가족의 실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35세 박소영입니다. 결혼한 지 7년 된 평범한 직장인 며느리예요. 남편 김준혁과 저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5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부부로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만 4년 전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암 진단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건강하셨어요. 아침마다 등산을 다니시고 요가 교실에도 열심히 다니셨죠.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시다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말기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을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1년 넘게 투병하셨어요. 항암 치료의 고통 속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으셨던 시어머니가 저는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소영아, 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우리 준혁이 잘 부탁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목이 메어 대답도 제대로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저 역시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아버지는 큰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한 반려자를 잃은 슬픔은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매일 술만 드시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이면 시어머니 사진을 보며 혼잣말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남편과 저는 결국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함께 살면서 시아버지의 식사와 건강을 챙기는 것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님, 이제 저희와 함께 사실래요? 어머님도 그러시길 원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시아버지는 거절하셨지만 결국 저희의 진심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시아버지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어요. 혈압이 치솟고 당뇨 수치도 위험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매일 밤 시어머니 꿈을 꾸신다며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시아버지를 위해 건강식을 준비하고 매일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남편도 퇴근 후에는 아버지와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죠. 처음에는 말씀도 없으시고 대화를 거부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2년이 지나자 시아버지의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술도 끊으시고 가끔 이웃 노인정에도 나가 바둑을 두곤 하셨죠. 남편과 저는 시아버지가 일상으로 돌아오시는 것 같아 안도했습니다. 소영아,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버티지 못했을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뭉클한 감정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시아버지도 이제 조금씩 시어머니의 부재를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되던 날,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의 기일을 맞아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으시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음식들을 직접 준비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시아버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일 준비에 참여하시는 모습에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남편이 시어머니 영정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순간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기일 차례를 마쳤어요.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시아버지는 유난히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신 편인데 이날은 시어머니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기도 하셨죠. 저는 시아버지가 드디어 슬픔을 딛고 일어서고 계시다는 느낌에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목소리를 가다듬으시며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할 말이 있다. 시아버지의 진지한 목소리에 식탁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 재혼하려고 한다. 다음 주에 상견례 있으니 참석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식탁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을 들던 남편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고 저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기일에 재혼 이야기라니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기일에 그런 말씀을. 그래, 오늘이 좋은 날이다. 엄마한테 인사드리는 거야. 시아버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고민하시다가 내린 결정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타이밍은 저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누구신데요? 어떻게 만나신 분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회 권사님 소개로 만났어. 나이는 62세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계신 분이야. 이름은 윤미자고. 참 좋은 분이시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갑자기 소년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시아버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혼란과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아마도 아버지의 재혼이 어머니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갑자기 너무 놀라서.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확고하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강남더 가든 레스토랑이다. 꼭 와라. 시아버지는 더 이상의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듯이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좋겠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3년이 정말 긴 시간인가? 남편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사람마다 슬픔을 이겨내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아버님도 많이 외로우셨을 거예요. 일단 그분을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러 상견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불안한 듯 안절부절 못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남편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처음 뵙는 자리니까 예의를 갖추자. 아버님의 선택을 존중해주자.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는 이미 와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으신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품이 있어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우아한 분위기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 이분이 윤미자 여사님이시다. 시아버지가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윤 여사는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에 네이비 스커트를 입고 있었어요. 60대라고 하기엔 상당히 젊어 보였고 미소가 우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혁 씨, 소영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아들 며느리를 두셨네요. 윤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는 느낌이었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윤 여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12년 전에 여의고 슬아의 딸 아나가 있지만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과거에는 인테리어 사업을 했었고 지금은 편안한 노후를 즐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선생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윤 여사는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수줍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남편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윤 여사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서로 어른으로서 인연을 맺는 거지만 재산 문제는 확실히 해야죠. 우리 둘이 함께 살 집은 따로 마련하고 기존 재산은 전처 자식들 몫으로 남기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윤 여사에 대한 인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처음부터 재산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성숙한 태도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내 통장은 지금 바로 아들 며느리에게 넘기마. 윤 여사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서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윤 여사님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 하지만 뭔가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 나도 그랬어. 하지만 아버님이 행복해 보이시니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세요.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라면 시아버지의 행복을 바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윤 여사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상견례 이후 시아버지와 윤 여사의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약속대로 재산 정리를 하셨고 통장과 주요 부동산 서류를 남편에게 넘기셨어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남편도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결혼을 축하해 주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하게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진행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으셨고 윤 여사도 단아한 모습으로 결혼식에 임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시아버지께 진심 어린 축하의 말을 전했어요. 아버지,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결혼 직후 시아버지는 윤 여사와 함께 강남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셨어요.
윤 여사가 과거 인테리어 사업을 했었다며 새 집을 자신의 취향대로 꾸미고 싶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평소와 달리 혼자 오셨고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 비상금 좀 빌려줄 수 있니?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비상금이요? 그때 다 넘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새 신부가 신혼여행 하와이로 가자는데. 시아버지의 말에 남편과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재산을 정리하신 상태였고 윤 여사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요. 아버지,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5천만 원 정도. 그 금액을 들었을 때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신혼여행에 5천만 원이라니 너무 과도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평생 혼자 계실까봐 걱정했는데 좋은 인연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행복하게 다녀오세요. 시아버지는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하시며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 하와이 신혼여행에 5천만 원이라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니까. 그렇게 시아버지 부부는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고 2주 후에 돌아오셨습니다. 윤 여사는 SNS에 호화로운 리조트와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을 올렸고 그것을 본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우리 결혼할 때는 제주도도 제대로 못 갔는데. 남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심정을 이해했어요. 우리는 신혼여행으로 제주도 3박 4일 일정을 계획했지만 당시 태풍으로 인해 하루 연기되었고 결국 2박 3일로 줄여서 다녀왔거든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시아버지와 윤 여사는 더욱 저희를 멀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으시고 식사 초대도 계속 거절하셨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윤 여사는 만날 때마다 명품 가방과 주얼리로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평소 즐겨 사용하던 물건들이라고 생각했지만 매번 다른 디자이너 브랜드의 가방과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김 여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김 여사님은 시아버지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소영 씨, 준혁 씨, 시아버님 잘 지내시니? 네, 잘 지내세요. 요즘은 자주 뵙진 못하지만. 그래? 내가 지난주에 백화점에서 봤는데 부인분이랑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시더라고. 고가의 시계를 사시는 것 같았어. 김 여사님의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신 분이었어요. 명품 시계를 구매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잘못 보신 건 아닐까요? 아니야, 분명히 김 선생님이셨어. 부인분이 계속 권하는 것 같았고 김 선생님은 망설이시는 것 같았는데 결국 사셨더라고. 김 여사님이 가신 후 남편과 저는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뭔가 이상해. 아버지가 갑자기 변하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윤 여사님이 아버님을 이상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러 번 시도 끝에 겨우 통화가 되었어요. 아버님, 요즘 잘 지내세요?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시면 어떨까요? 미안하다, 소영아. 요즘 미자가 친구들과의 모임이 많아서. 다음에 가마.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버님, 혹시 돈 때문에 걱정되는 일 있으세요? 저희가 도울 수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시아버지께서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다 괜찮아. 나중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숨기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제 걱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아버님한테 직접 찾아가 봐야 하지 않을까? 뭔가 이상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퇴근하고 바로 아버지 댁에 가볼게. 다음 날 남편은 퇴근 후 시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이웃 주민의 말로는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불안감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가까운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준혁아,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내일 집에 가겠다. 너희 집에. 다음 날 오전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이셨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얼른 따뜻한 차를 준비해드렸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세요? 윤 여사님은요?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자가
외국에 있는 딸이 급한 일이 생겨서 미국에 갔다.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했어. 남편과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외국에 간다는 것도 이상했고, 시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떠난 것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아버지, 정확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시아버지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미자가 투자하자며 돈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조금씩 빌려달라고 했는데 점점 금액이 커졌어. 하와이에서 돌아온 후에는 매일같이 돈을 요구했다. 저희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처음에는 그녀를 믿었다. 돈을 벌어서 더 많이 돌려주겠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지난주에 거절했더니 갑자기 짐을 싸서 미국에 간다고 했다. 아버지, 얼마나 주셨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대답에 저희는 충격에 빠졌어요. 전부. 내가 가진 현금과 주식 그리고 일부 부동산까지. 1억 5천만 원 정도. 저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정리해 두신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유여사에게 넘겨주신 것이었어요. 아버지, 혹시 거래 내역이나 증거가 있으신가요? 이건 사기일 수도 있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라고 할 만한 건 없다. 다 믿고 준 거라. 다음 날 밤, 남편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분명 이건 사기 행각이었지만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울 것 같았어요. 경찰에 신고해볼까? 그래도 혼인 관계인데 쉽지 않을 것 같아. 게다가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셨으니.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시아버지가 창백한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얘들아, 큰일 났다. 나 사기 당했어. 그 여자 결혼 2달 만에 내가 준 통장이며 재산 다 비우고 사라졌어. 시아버지는 쓰러지듯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손에는 한 장의 종이를 들고 계셨어요. 그것은 윤 여사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김 선생님께 미안합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납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미자. 차가운 내용의 짧은 편지였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안아드렸고 남편은 물을 가져와 드렸어요. 아버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시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미자가 딸이 있는 미국으로 급히 가야 한다고 했다.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서. 나도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비자 문제로 안 된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현금 3천만 원을 줬다.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집에 돌아와 보니 그녀의 물건들이 모두 사라지고 이 편지만 남아 있었어. 몇 번이나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결국 문자로 이제 끝이다라는 답변만 왔다. 남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전 재산이 날아갔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우리가 있잖아요. 함께 다시 시작해요. 그날 밤, 시아버지는 저희 집에서 주무셨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경찰은 그리 희망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재산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법적으로 사기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담당 형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정 형사라는 분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윤미자라는 이름, 어딘가 들어본 것 같은데요. 최근에 비슷한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혹시 윤 여사가 다른 노인들도 상대로 비슷한 사기를 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후 시아버지는 깊은 자책에 빠지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평생 모아온 돈을. 너희에게 미안하다.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남편도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아버지,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건강이 중요해요. 이제 저희와 함께 살아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다시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위안이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더 이상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아니었지만 가끔씩 미소를 지으실 때면 저희의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준혁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윤미자라는 여성이 체포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붙잡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 가족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 여사, 아니 사기꾼이 체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실은 윤미자라는 이름도 가짜였습니다. 그녀의 실제 이름은 장미숙이고 지난 5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명의 노인들을 속여왔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 형사의 설명에 따르면 장미숙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홀로 된 부유한 노인들을 노리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교회나 노인정 같은 곳에서 접근해 신뢰를 쌓은 후 결혼을 통해 재산을 갈취하는 수법이었어요. 김준혁 씨 아버님의 경우는 그녀의 5번째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부분의 재산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도주하기 전에 압류했거든요. 그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돈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보다 자신만 속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큰 위안이 된 것 같았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시아버지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너희가 없었다면 난 정말 무너졌을 거야. 남편은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의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시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아버님, 그게 뭐예요? 시아버지는 조금 수줍은 표정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몰래 남겨둔 거다. 혹시나 모를 일을 대비해서 준비했는데 니네 이름으로 해둔 부동산 문서야. 저와 남편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어요. 남편과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미숙을 만나고 나서도 완전히 믿지는 못했어. 그래서 일부 재산은 니네 몫으로 따로 남겨뒀다. 오랫동안 투자해왔던 오피스텔이야. 월세 수입도 꽤 되는 편이야. 시아버지의 말씀에 저희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를 생각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웠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버님의 재산이에요. 저희는 아버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제 난 너희와 함께 살 거다. 내 재산은 필요 없어. 앞으로는 정직하게, 소박하게 살고 싶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남편은 재미있는 회사 에피소드를 나누었어요. 마치 예전처럼 시어머니가 계실 때처럼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시어머니 사진 앞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다 괜찮아요. 아버님과 저희가 함께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어머님이 보고 계시죠? 사기 사건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많이 위축되셨지만 점차 회복되어 가셨어요.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장미숙은 특수사기죄로 구속되었고 재판 결과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시아버지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되었어요. 물론 모든 것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생활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해외에 있던 시동생도 이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영아,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내가 없었다면 난 완전히 무너졌을 거야.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진정한 행복은 큰 재산이나 화려한 외모나 달콤한 말이 아니라 가족의 진심 어린 사랑과 지지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 시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속아 진실된 가족의 사랑을 잠시 잊었던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 견고해진 것 같았어요. 요즘 시아버지는 아파트 단지 내노인정에서 바둑 교실을 열고 계십니다. 과거에 바둑 동호회 활동을 하셨던 경험을 살려 이웃 어르신들에게 바둑을 가르치는 봉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활기를 되찾으신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쁩니다. 남편도 많이 변화했어요. 예전에는 일에 치중하느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적었는데 이제는 주말마다 시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등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가족은 매달 시어머니의 기일에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추억을 나눕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 슬픔을 함께 나누며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아, 소영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혼자 외롭다는 이유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고 그로 인해 너희에게도 걱정을 끼쳤다. 정말 미안하다. 남편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찾으려 하신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이 진실하지 않았을 뿐이죠. 이제 그런 생각 마시고 저희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요.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였구나.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가족이 겪은 어려움은 분명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잃을 수 있지만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지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된다는 것을요. 시아버지는 요즘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사기 피해 예방 강의도 하십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어르신들이 비슷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우셨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내 실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 않겠니? 시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존경심을 느끼게 됩니다. 큰 상처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집에 시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시아버지의 웃는 모습을 담은 가족 사진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지금 함께하는 순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족은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같이 요리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젊었을 때 요리를 좋아하셨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거든요.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나누는 대화와 웃음이 우리 가족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소영아, 이렇게 함께 있으니 정말 좋구나. 내가 진작 너희와 함께 살 걸 그랬어. 시아버지의 그 말씀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박소영님의 가족 이야기. 시어머니 기일의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재혼 선언부터 황혼 사기 피해까지 한 가족이 겪은 어려움과 회복의 여정이었습니다.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를 넘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서로를 위해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마치 시아버지께서 깨닫게 된 것처럼 말이죠.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시아버지의 말씀이 오늘 사연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황혼기 부모님들의 외로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아버지처럼 소중한 반려자를 잃고 외로움에 빠진 어르신들이 사기범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평소에 더 자주 연락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박소영님의 가족처럼 때로는 어려운 시간을 겪은 후에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상처를 통해 배우고 그 경험을 나누며 다른 이들을 돕는 시아버지의 모습에서 진정한 성숙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가족 간의 소통과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